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은 K리그 한 경기와 아침 몇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비 피해 없이 뽀송뽀송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울산과 카야FC 경기입니다. 이번 아침 울산과 포항은 태국에서 경기를 치르고 전북과 대구는 우즈벡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죠. 따라서 울산과 포항의 경기장은 기상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선수들도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해지겠죠. 이번 대회는 참가팀이 늘어나면서 16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 1위는 자동 진출하고 조 2위를 할 경우에는 각 조 2위 팀들 중 상위 3팀만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팀들의 불참과 중국 팀들이 2군을 경기에 내보냈죠. 따라서 16강에는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 팀들이 대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울산은 일본 팀이 없는 F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16강에 진출할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 하나 없이 상대 자책골로 1대0 승리를 거두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바툰과 경기에서는 폭우로 경기가 중단되는 일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기를 거듭할수록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림픽 대표로 4명의 선수가 불참하게 되고 경기장 사정이 좋지 않는 점 등이 울산에게 피로도를 가중시켰지만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대한 오세훈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서 승리를 이어오고 있죠. 직전 경기 카야FC와 첫 경기에서도 오세훈 선수 2골과 박호 선수가 1골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조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울산 공격수들이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선수가 복귀하면서 득점포를 가동해준 점은 울산에게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죠. 점유율 면에서도 71대 26으로 대승한 경기였습니다. 카야FC는 이번 아침 3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3패를 기록하고 있죠. 스쿼드 약세로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 자체가 미지근해 3경기에서 1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 1대1 마킹이 전혀 경쟁력을 뽐내지 못하고 있으며 커버 플레이마저 미숙한 상태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 허용이 유력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공격 역시 큰 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따라서 이 경기는 직전 라운드처럼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울산이 주도권을 잡고 카야FC를 몰아칠 것으로 보이죠. 특히 직전 경기에서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도 문제가 없어 보여 이번 라운드는 직전 경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 5점 차 이상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리그 전남 드래곤즈와 경남 FC 경기입니다. 전남이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죠. 이전 안양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두 안양과 승점차 없이 다득점에서 밀린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를 승리해야만 하는 동기부여가 전남이 강하죠. 그리고 경남과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3승 3무로 절대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경남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죠.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전남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장마가 변수가 되겠죠. 특히 저녁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마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최전방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수 발로텔리가 경남의 센터백을 봉쇄하면 윙포워드들이 빠른 침투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공격 형태를 전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이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경기가 늘어나면서 공수 양면에서 다소 침체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전남의 공격력으로 충분히 한두 점은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온다면 변수가 생기겠죠. 그리고 홈에서 최근 불안한 수비가 전남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정보다 홈에서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수비를 함으로써 득점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남의 수비입니다. 경남이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주포 에르난데스와 윌리안 등의 활약이 오면서 경남 또한 득점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경남의 흐름이 시즌 중반에 무패 행진을 타며 상승세를 이어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전남을 상대로 승점 3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수비 대처가 원활하지 않았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풀백 김주환이 이전 경기에서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결장하게 됐죠. 따라서 멀티 실점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경남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전남이 홈 2점을 앞세워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경남은 팀 칼라는 다르게 다소 수비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전남이 최근 경남을 상대로 맞대결 전적이 좋기 때문에 선수들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경기를 치르겠죠. 그리고 선두로 올라가기 위한 동기부여가 전남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남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비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린다면 2.5점 기준점 언더가 이렇게 보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후중전이 펼쳐지면 난타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골 넣기가 힘들죠.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전남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만일 비가 많이 온다면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에텔과 바텀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비에텔이 3위, 바텀 유나이티드가 2위에 랭크되어 있죠. 아마 이 순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에텔이 바텀과 이전 맞대결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현재 승점 3점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리고 울산과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2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비에텔입니다. 동기부여가 매우 높겠죠. 경기 자체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전 라운드에서도 2대0으로 패하긴 했지만 점유율 자체는 62대 38로 오히려 높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패했죠. 이번 경기에서 주전 라이트 풀백 응우엔 독치엔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또 공격은 직전 경기에서처럼 일선 자원의 파괴력 또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메스가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며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상대 바텀 유나이티드 수비에 묶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반감되고 있죠. 그리고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보다는 개인 기량을 앞세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선수 한두 명이 전적으로 공격을 이끄는 가운데 상대에 묶이게 되면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역시 공수 양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원정팀 바텀 유나이티드는 이전 맞대결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며 조2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바텀 유나이티드 홈에서 치르는 경기죠. 바텀은 원정으로 분류된 경기지만 실상은 바텀 유나이티드 홈에서 치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바텀 유나이티드가 이전 맞대결 승리와 홈 2점을 앞세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상대를 좀 더 몰아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상대에게 점유율을 많이 내줬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대가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면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죠. 오히려 중원과 후방 라인을 바텀 유나이티드가 단단하게 형성하면서 비에텔이 전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비에텔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이며 공격력 또한 최전방 공격수들이 투톱을 이루거나 전후반을 나누어 뛰는 다양한 전술을 가미하면서 해결사적인 면모를 갖추고 한방을 해결해주고 있죠. 측면 자원 역시 활발한 침투와 돌파로 일선에 힘을 보태면서 홈 2점을 활용하고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치며 득점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직전 맞대결처럼 바텀 유나이티드가 비에텔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조 2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베이징 고안과 대구 FC 경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죠. 베이징 고안은 최근 6경기에서 2승 1무 3패를 기록 중에 있지만 챔스 3경기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3차전 대구와 맞대결에서 0대5로 패배를 기록했죠. U23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쿼드가 상당히 얇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전 맞대결과 같이 특별한 부상자 없이 베스트 11을 구성해 이번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구는 챔스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가와사키에게 패함으로써 조 2위에 랭크되어 있죠. 공격자원 박기동과 수비수 서경주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된 정태욱과 김재우, 정승원은 빈자리가 가보입니다. 모두 수비수들이죠. 따라서 수비에 집중된 공백은 어느 정도 버텨내고는 있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점수차가 나지 않고 경기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죠. 우즈벡은 대구에게 5대0으로 패한 뒤 가와사키에게도 7대0으로 패하면서 2경기에서 12실점을 하며 U23 선수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과 경기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개개인의 기량 차이로 인해 전술적으로 경기 운영이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수비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공격을 펼치지 못해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구는 올림픽 대표팀 착출과 부상으로 인한 수비 쪽에 심각한 전력 누수가 있지만 상대 전력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큰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고 주력자원 공백을 매끄럽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2경기에서 12골 그리고 챔스 3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심에 에드가와 세진야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 2위가 유력하기 때문에 대구는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일정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 일부가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전 경기와 같은 폭발적인 득점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대구가 승리는 하겠지만 큰 점수차 승리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점차 이상의 승리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